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스입니다. 이 멘트를 정말 오랜만에 날리게 되네요.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이제 수업들과 레슨으로 영상을 계속 찍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 계속 영상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쓰는 이제 악보 자료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아이들이 부탁을 하는 바람에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혹시나 선생님들 중에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이제 조금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관련된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은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는 원격 수업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수업에 활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마음껏 활용하셔도 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올해부터 교육대학원 이제 음악교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혼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막 검색을 하고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도 뭐 합격 수기? 뭐 이런 거는 많은데 진짜 어떻게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보를 정말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급하다, 준비를 바로 시작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링크 여기에다가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그 정보는 짧게 제가 블로그로 한글 파일에다가 공유를 좀 전에 해놨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벌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먼저 참고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은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영상으로 하나 주제를 잡고 만들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아노 레슨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피아노 교육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것도 이제 개정이 또 되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학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조금 임팩트 있는 단어들 몇 개를 남기면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신뢰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앞으로 계속하고 공유를 많이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해오던 대로 수업 자료들도 올리고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을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생각만 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영상이 있으시면 그냥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영상 댓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 뭐 DM 아니면 뭐 블로그를 찾아와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시면 언제든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에 달아주셨던 댓글들을 총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받았었는데 어떤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으시겠어요? 하고 여쭈어본 그 질문에 대답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주르륵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들을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 개인적인 것들을 여쭤봐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개인적인 내용들도 담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정말 많았어서 제가 여기에 정리해온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이대별 수업 횟수.
나이대별로 수업 횟수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나이대별 그리고 학년별로 나누진 않아요. 어차피 수업이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의 그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수업 진도에 따라서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이대별로 나누진 않고 그냥 크게 주 1회, 주 2회 혹은 시간도 40분 아니면 60분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별 하면은 조금 어린 학생들이 보통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수업 내용이랑 같이 뒷부분에서 더 다루기로 할 테니까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업 자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저도 엄청나게 화려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쓰고 있는데요. PPT 아니면 또 한글에서 서식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활동해서 뭔가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애용하고 있는 거는 미리 캔버스라는 이제 웹사이트예요. 웬만한 서식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저작권도 이제 걸리지 않는 내용들로 거기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서 이제 직접 만들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 PPT, 한글 파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 공유들을 많이 받아서 그걸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미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뭐 자료, 악보, 그리고 뭐 만들기 재료 같은 것들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유를 받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현직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블로그 같은 곳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 주시는 것도 이제 만들어 쓰는 것 플러스 이제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림 스튜디오라는 이제 만들기 재료 같은 예술융합 특강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 재료를 사다가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는 간단한 PPT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학습지에다가 다른 선생님들의 학습지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수업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항상 재료를 만들지 못하고 수업 자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미리 캔버스가 제일 일단 쉬울 것 같아서 미리 캔버스 가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 언제든지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신 선생님들의 소식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소식들을 알림 같은 거 설정해 놓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질문이랑 반대되는 대답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만들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원래 있는 재료들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보 못 보는 학생, 개 이름을 잘 못 보는 학생을 개 이름을 잘 보게 하는 방법. 이게 질문이 거의 비슷비슷한 말들로 많이 있어서 한 질문으로 모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업을 할 때 개 이름을 보지 못해서 악보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항상 진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난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조금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을 수평적으로 보는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가 해결이 되면 악보를 금방 보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악보가 도, 레, 미, 라, 솔 가고 있으면 악보를 천천히 보거나 늦게 보고 그리고 잘 못 보는 친구들은 도, 그리고 그 다음도 도에서 하나 올라가서 레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서 미가 됐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매번 아래서부터 계속 악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걔 이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는 쉽게 봤죠. 그다음에 이제 레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에서 하나가 올라와서 레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 레를 찾으려고 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레를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은 만약 미라고 하면 레에서 미 하나 올라갔으니까 바로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를 또 이런 친구들은 아래서부터 도, 레, 미 하면서 수직적으로 악보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이 가운도라고 했을 때 가운도에서 도레미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수직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을 때 뭐 위에도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 위에도 우리 덧줄 있는 것까지 봤을 때도 걔네들의 중심을 잡아놓지 못하고 자꾸 아래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떨어져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줄칸줄칸 하면서 도레미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수평적으로 걔 이름을 읽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악보를 정말 잘 못 보고 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오선 노트에다가 무조건 치는 그 악보를 걔 이름을 다 적게 해요. 그래서 마디를 제가 나누어 주고 음자리표 정도는 써준 다음에 거기다가 직접 걔 이름을 쓰는 걸로. 이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학생이 써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와서 사진을 여기 정도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바이엘 때부터 꾸준히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금방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내용도 좀 길 것 같아요. 5, 6세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5, 6세를 가르치는데 일단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른다. 이러면 조금 힘들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교재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재들을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5, 6세들도 4세도 가르쳐 봤었는데 4세도 그냥 꼬마 바이엘, 저희 그냥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이엘 중에서도 세로로 생긴 책 말고 가로로 생겨서 정말 쉬운 책들 그거 위주로 써봤는데 교재 추천을 그래도 몇 개를 드리자면 예소리 피아노, 퍼펙트 피아노, 리틀 샤이닝 같은 교재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몇 개는 그 수업에 이 수업을 해나가는 데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들어야지 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본 다음에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5, 6세를 위주로 수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런 거 하나 또 배워두면은 또 금방 학생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꼬마 바이엘 그리고 꼬마 뭐 동요 아니면 색깔 악보들을 직접 제가 만들어가지고 걔 이름을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4, 5세는 지금 손가락 하나를 누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주먹으로 막 이렇게 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랑 조금 융합 수업 식으로 같이 간다거나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아도 활용을 해봤고 스마트 8도 같이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5, 6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질문으로는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나이대별 수업 횟수 시간 이 얘기도 여기서 나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5, 6세, 7세 정도는 저는 충분히 1시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 능력에 따라서. 이제 5, 6세 같은 경우에는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40분을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40분 동안 한 20분 정도는 최대한 피아노를 치게 하고요. 근데 20분 정도는 놀이 융합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론 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스마트8을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었는데 스마트8에서는 노래 이제 클래식 들으면서 동작 같은 거, 율동 같은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 워낙 그 시기에 손유희 동작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유희 동작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5세, 6세는 40분을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수업 티칭 방법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수법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학생들에게 여러 개 이제 적용을 시켜주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굳이 제가 추구하는 교육을 뽑자면 이제 나선형 교육을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확장을 시켜나가고 그 확장시켜 나가는 속에서 이제 예습과 복습,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습과 복습을 같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서 그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게 저의 이제 교육 방식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 기억할 수 없으니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정기 연주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자 연주회에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것들은 긴 내용들이 아니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 연주회 이제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은 선생님이 다 부담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학부모님들과 나누시나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자 연주회를 준비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홀 대관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지 같은 거 제작해야 되고 저는 또 이제 아이들 선물도 준비하고 트로피나 메달 같은 거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큰 행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홀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몇 퍼센트 부담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식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너무 학생들이 연주회를 하나 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선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것들 뭐 프로그램지 제작 아니면 뭐 트로피, 선물 같은 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아이들에게 이날만큼은 많이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사비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워낙 홀 비용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금방 금액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n분의 1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을 모아서 그거 n분의 1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도 아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기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 나왔으면 다른 선생님들과 이제 조인을 해서 연주회를 같이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좋은 이제 규모의 그런 것들, 홀들 그리고 좋은 뭐 트로피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한 명당 내는 돈이 이제 적어지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홀 추천을 해주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홀 추천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요거 멈추고 제가 홀 추천 주르륵 적도록 할 테니까 캡처해 두시고 나중에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홀 추천까지 해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다루어 보았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 영상이 하나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짧게 주셨던 개인적인 질문들을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원이 아닌 개인 레슨을 시작한 이유.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개인 레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수업을 여러 명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학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없어서 개인 레슨을 시작한 거긴 한데, 개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대1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더 익숙해져 버려서 개인 레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학원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습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학원을 왜 안 하고 개인 레슨만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학원을 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학원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하고 있고요.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아노 전공을 시작한 이유. 사실 이제 피아노 전공을 시작한 이유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래됐어요.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엄마 아빠한테 피아노 전공이 하고 싶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일찍 시작을 한 거는 아니긴 해요. 주위의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항상 꿈이었고, 그 중에서 음악을 제일 좋아했어서 음악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럼 난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슨이 적성에 맞는지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슨이 이제 적성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레슨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누군가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그게 더 오히려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소 긴 영상으로 준비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